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소연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소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질렀어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디찬 얼음물 세례를 맞은 소연의 머리카락에서는 물줄기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니 사장이 빈 얼음물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가게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그 노인네 얼씬거리게 하지 말라고. 박성진 사장이 소리쳤죠. 가장 어두운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빗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미식가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온기가 추운 겨울 공기와 대비되는 곳에서 김소연은 서빙을 마치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식당 뒷골목에서 종이박스를 모으고 있는 나이 지긋한 이상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소연은 매일 퇴근 시간이 되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 할아버지께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크림소스 리조또가 남았어요. 조금 식었지만 맛있을 거예요. 소연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이상범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매번 고마워. 정말 맛있게 먹을게. 오늘도 열심히 일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은 이상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정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와 거친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혼자 사시는지 가족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생각해 조심스러운 마음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이래 봬도 내가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갔다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이런 소연의 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 사장 박성진이었죠. 그는 창문 너머로 소연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김소연 씨, 또 음식을 그렇게 나눠주나? 박성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우리 가게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버려질 음식이라 아깝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당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박성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왜 사장은 그렇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단순히 가게 이미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가끔 사장이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묘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튿날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바빴습니다. 연말 모임으로 예약이 꽉 찬 상태였죠. 소연은 테이블 사이를 종횡무진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이상범 할아버지가 레스토랑 앞에 서 계셨어요. 마침 주문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소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소연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소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질렀어요. 차디찬 얼음물 세례를 맞은 소연의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니 박성진이 빈 얼음물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가게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박성진이 소리쳤죠.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상범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가씨, 괜찮아? 내 때문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몸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당신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박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해고라는 걸 아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온몸의 한기를 느끼며 뜨거운 물로 샤워했지만 몸속까지 파고든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고열과 오한이 찾아왔고 심한 감기 증상으로 일주일 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일자리도 잃고 건강도 잃고.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충격, 사장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침대에 누워있던 소연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외할아버지를 도우러 가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을 소연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16살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죠. 어쩌면 이번 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연은 무기력함을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새 출발을 해야 해. 2주가 지나고 소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죠. 용기를 내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소연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져 미식가 레스토랑이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더 이상 미식가 레스토랑이 없었어요.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로 탈바꿈했죠.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레스토랑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카페가 들어선 것이 의아했어요. 소연은 문득 이상범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사라졌다면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음식을 얻고 계실까?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카페 안에서 누군가 소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 씨, 정말 소연 씨 맞죠? 소연이 돌아보니 예전 미식가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했던 정민수 매니저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왔어요. 민수는 소연의 모습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 씨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고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른 들어와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정원의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나무와 식물들로 장식된 공간은 마치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 소연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 씨,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성진 사장이 소연 씨에게 그런 짓을 한 날 많은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았죠.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요?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미식가 레스토랑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민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바로 소연 씨가 항상 도와주던 그 할아버지 이상범 씨예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어떻게 그런... 박성진은 이상범 할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해 건물과 사업권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어요. 민수가 설명했죠.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성진에게 속아 계약서에 서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박성진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 폐지 줍는 노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소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도와주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박성진이 왜 할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이 밝혀진 거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할아버지가 경찰에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소연 씨를 걱정하셔서였는데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예전에 이 건물과 관련된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기억해냈고 결국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지금 소연 씨를 찾고 계세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절 보내서 소연 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소연 씨의 부모님 성함이 김준호, 이미영 맞나요?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소연 씨, 이상범 할아버지는 소연 씨의 외할아버지예요.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 그동안 자신이 도와주던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니? 그게 말이 돼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상범 할아버지는 소연 씨의 어머니인 이미영 씨의 아버지세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업이 어려워져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것이 창피해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는 소연 씨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이 외할아버지를 도우러 간다고 했던 그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대요. 민수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소연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미식가 레스토랑에서 소연 씨를 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고 소연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었어요. 어린 시절 만났던 외할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나요? 소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 씨의 따뜻한 마음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소연 씨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미영 씨의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소연 씨의 이름표를 보고 김소연이라는 이름에 의문이 생기셨고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했던 가족을 실제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박성진 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재 구속 상태예요. 사기죄, 폭행죄, 부당해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과 탈세 혐의까지 드러났어요. 아마 상당 기간 감옥에 있을 겁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복수심은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지금 이 카페 사무실에 계세요. 소연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외할아버지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 민수를 따라 카페 안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소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지.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민수가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모셔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의 시선에 이상범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전에 보았던 구부정한 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깔끔한 옷차림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소연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소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시간들. 외할아버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호칭이었으니까요. 이상범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너희 가족을 찾았더라면. 내 부모님이.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외할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민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소연과 이상범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멀어졌던 일,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연락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슬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를 찾아다녔단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내가 이미 떠났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도 점점 흐려졌어.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연히 미식가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경위까지. 운명이었나 봐요. 외할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나다니.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범 할아버지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나를 도와줄 때마다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단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지. 그리고 박성진 그 사람이 항상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했어. 소연은 박성진이 그토록 자신과 할아버지의 만남을 방해했던 이유가 이해되었어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이 카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바뀌다니 신기해요. 소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 건물을 되찾은 후 이전부터 꿈꿔왔던 카페를 열기로 했단다. 민수가 많이 도와줬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는 사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 내 어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카페였어. 하늘정원, 내 어머니의 꿈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때 일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어머니의 꿈이었던 카페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니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저는 카페 운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서빙만 해왔는데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가 도와줄 거고 나도 옆에서 지켜볼 테니 무엇보다 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중요하단다. 나머지는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소연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렵기도 했지만 외할아버지와 민수가 함께 있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카페의 주인인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단다. 하늘정원의 주인이자 내 손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늘정원 카페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카페 준비에 몰두했어요. 메뉴를 구성하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인테리어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죠. 소연 씨, 이 서류들 확인해 주세요. 민수가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직원 보험 관련 서류와 영업 허가증인데 모두 준비됐어요. 소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 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배우다니 놀랍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이상범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온 식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치료 덕분에 많이 호전되었고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소연을 도와주셨습니다. 소연아, 이 식물들은 공기 정화에 좋단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특별히 골랐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외할아버지.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소연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민수 씨, 우리 카페에서 매달 하루는 노숙자분들에게 무료로 음료와 빵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소연이 제안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게다가 우리 지역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소연은 또한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한 신경을 썼어요. 이전에 미식가 레스토랑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기억하며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죠.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에요. 적절한 휴식 시간과 공정한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소연이 채용된 직원들과의 첫 미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카페의 테라스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왔는지.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이제 외할아버지도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정원의 그랜드 오픈 날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신선한 원두의 향기가 카페 안에 가득 찼고 갓 구운 빵과 디저트들이 진열장을 채웠습니다. 준비됐나요, 소연 씨? 민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문을 열 시간이네요. 소연이 카페의 문을 활짝 열자 밖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하늘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소연의 새로운 삶, 하늘정원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정원의 오픈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고 특히 식물들로 꾸며진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료로 입소문이 퍼져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소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매출이 좋네요. 민수가 회계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이대로라면 초기 투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손님들의 만족과 직원들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의 시선이 테라스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외할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하늘정원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모임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나눔의 날을 운영하며 노숙자와 저소득층에게 무료 음료와 빵을 제공했고 카페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마련해 손님들이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죠. 어느 날 소연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소연 씨, 박성진이 오늘 출소했대요. 소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성진. 그 이름을 들으니 얼음물을 뒤집어 쓴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리 오래 복역하진 않았네요. 소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분도 자신만의 상처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소연은 일찍 퇴근해 외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단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박성진에 관한 거야.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는 내 옛 친구의 아들이란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왜?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나는 오랜 사업 파트너였지. 하지만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의 아버지도 큰 손해를 봤단다. 결국 그 사람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박성진은 그 원망을 나에게 돌렸지. 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야 박성진이 왜 그토록 할아버지를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매 증상을 보일 때 그는 그 틈을 타서 건물을 가로챈 거군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카페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은 박성진이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박성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전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보였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소연이 마침내 말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왔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복수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박성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범 회장님, 아니, 소연 씨의 할아버지께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에 약간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나요? 감옥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어요. 그분이 진실을 알려주셨죠. 박성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무리한 투자 결정으로 실패했고 할아버지는 오히려 만류하셨다고 해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진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고 가능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이상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박성진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셨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성진아.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박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상범 할아버지는 잠시 박성진을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 순간 박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어요. 소연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박 사장님, 우리 카페에서 일해 보실래요? 소연이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성진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새 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당신의 그 결심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소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상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소연아. 그렇게 하늘정원은 또 한 명의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진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몇 개월 후 하늘정원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문화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어요. 소연은 카페 테라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 마치 어머니의 꿈이었던 하늘정원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 밝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소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게요. 얼음물 사건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따뜻한 햇살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